발표해보고 싶고, 분열 생성은 기현쌤 위에 두 줄이 정의인데요. 이 정의를 문장 끝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생성은 서로 접촉하고 있는 사회들이 어떻게 결국은 차이점들이 이루는 맞죠? 공통된 시스템 안에서 합쳐지는지를 설명하다거든요. 이게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접면에서 차이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접하면 차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차이를 발생시켜서 도달하는 건 합치예요. 요게 분열 생성 개념은 전면에서 일어나는 차이화와 그것의 상보적 합체입니다. 합체. 분열 생성은 그래서 두 개의 차이 나는 계열을 보고 합하고 이렇게 가는데 개인적으로도 붙어 있으면 어 이게 근데 주로는 개인이라기보다 문화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를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다르게 한 다음에 같이 세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인데 분열 생성을 일반적으로 문화 접변에서 강조되는 차이에 대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노동의 젠더 분업화에 대해서도 씁니다. 아도니스 정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아도니스 정원에서 분열 생성을 두 번 설명합니다. 한 번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그 신석기 문화의 동네마다 예술이 있는데 여성 조각, 남성 회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개의 모티프가 절대로 겹쳐지지가 않아. 이거는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조각은 남자만, 페인팅은 여자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남자가 조각을 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예술 활동도 젠더라고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역할적으로 이렇게 배분한다. 여기에 아도니스 정원의 이걸 하나 설명하고 뒷부분에 이 고지대, 저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뭐 무슨 패고 무슨 뭐 테리고 이래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레이버 선생님이 가장 이제 안타까우게 생각하는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자세히 보면 너무 달라라고 하는 것 중에 비옥한 초생달 지대도 윗동네 아랫동네가 매우 다른데 해골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한쪽은 해골에 대해서 저 위쪽 거성 문화가 있는 쪽은 해골에 큰 관심이 없어요. 남길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아래쪽은 막 꾸미고 난리가 났네. 이거를 비옥한 초생달 지대로 뭉뚱거리지 말고 그 안에서도 자꾸 차이화하려는 노력이 있어라고 설명할 때도 분열 생성을 씁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저는 이 257쪽에 공통된 시스템 안에서 합쳐지는 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그레이버 선생님의 강조점인데요. 이 노동은 다른데 상보라는 단어도 쓰시면 상보적으로 하나를 이룰 때, 이 기본적으로 인류의 노동은 젠더 상보성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을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그런데 대충 이렇게 생물학적 성이 너무 기호화하기 좋기 때문에 노동을 할 때 대충 뜯어 놓는다. 근데 왜 뜯어 놓냐면 아이를 낳을 때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뜯어 놓으면 합했을 때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라고 설명하는 게 인류 노동의 젠더 상보성이라고 하고 이 개념을 이반 일리치라는 인류학자 사상가가 쓴 젠더라는 책에도 아주 장구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문헌 보면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노동의 상보성 같은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기현쌤, 그러니까 분열 생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이와 속에서 합치를 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문화를 본질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챕터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에 더 중요한데요.
이 챕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왜 그 가모장 얘기 그리고 마리아 김부타스 이 책이 이렇게 이 책이 재본을 해도 몇만 원을 하는 책이 새로 재간행돼가지고 마리아 김부타스가 국내의 여신의 언어인가 그 책이 재번역됐어요. 또 도록이 진짜 많고 그 책도 유의미한데요. 동유럽 모델을 연구한다가 동유럽을 유럽의 이제 선사로 모델을 연구를 하면서 그 동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터키가 있는 그 터키 위쪽부터 해서 터키를 포함한 그 영역을 유럽 모델로 가지고 마리아 김푸타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마리아 김푸타스의 입장을 그레이버가 비판한다기보다 아쉽다 더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버가 비판하는 두 개의 신석기 모델에 대한 선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주구장창 기현쌤이 이제 글에도 있고 인류가 신석기 혁명을 했대. 되게 잘한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니? 혁명이 그렇게 긴 게 무슨 말이니? 비판을 했고. 신석기 혁명을 비판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신석기 혁명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순서가 재배, 잉여,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권력이라고 할까요? 왕,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 전체가 길들이면서 길들여졌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버 이것도 비판하죠. 길들이지 않았는데 그래버는 지금 이 단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길들이다. 이 말 저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마이 어, 아니 공부가 어설프면 자꾸 유명한 사람 이름 들먹인다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외우려고 그런 겁니다. 남의 권위를 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길들이다라는 거에 제가 빵 터진 책이 두 권인데 그 한 권이 스티븐 마이든의 빙하 이유입니다. 빙하 이유에 보면은 호모가 대단하다. 동물보다 정말 잘났는데 잘났다라고들 하는데 호모 에렉투스가 이것도 불을 언제 길들였냐가 책마다 다 다른데요. 박물관 피셜은 70만 년 전이면 다 길들였다.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빙하 이유라는 책에 스티븐 마이든 선생님이 불을 길들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가스불을 아직도 어이구 내가 오송역에 가가지고 몇 번이나 그 지하 1층에 사는 그 제 친구한테 아주 우리 집에 가서 불 좀 끄고 내려오라고. 거의 아니 불을 길들일 수 없다. 물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4대강 틀렸다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길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뭐지? 사실은 길을 들이려면 이 아도니스의 정언에 따르면은 식물이 허락하는 정보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모든 길들임이 그리고 자식은 길들여지시던가요. 학생은 길들여지고요.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 그 세상 뭐 내 말을 들어 아무도 안 듣는데. 나는 또 누구 말을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 길들이라는 단어를 되게 그레이버가 되게 이 여러 군데서 되게 비우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 대신에 설득한다. 이제 설득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배를 하려면 엄청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어떤 그 이게 너무 재밌죠. 길들이라는 동사가 주는 뉘앙스, 장면에서의 어떤 그 주인공의 성별 이런 걸 이제 그레이버가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석기가 최고야 하는 걸 비판했던 인류학자들이 뭐가 최고냐. 그거 하다가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병 걸리고 허리 굽어지고 무슨 이런 땅에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된 애를 그레이버가 비판을 하는데요. 신석기 모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낙원의 구석기. 필요하면 채집하고, 잡고 싶으면 잡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싫으면 떠나고, 이런 모델을 쓰는데, 그건 쉽냐고. 그것도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와,
여기서 그레이버가 아도니스의 정원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이 신석기 모델의 왕을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석기를 띄우는 원래 신석기 모델의 비판자들은 구석기 모델의 주인공을 여성일 것이다라고 하고 가모장 모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모장이 또 뭘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모장이라고 해도 그레이버가 보기에 그 가모장이 맞는데 집안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여성의 여성 대장이 있다는 건 맞는데 그 가모장이 하던 일도 왜 남자 권력자의 이 냄새가 날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챕터에서 이 가모장은 뭐냐면은 사이언티스트다. 식물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짜면, 그 다음에 뭐 기하학, 온갖 연구자다, 연구자. 이래서 그러니까 마리아 김보타스는 가무장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여신을 엄청 띄운 모양이에요. 이 첫 번째 신석기론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구석기 비너스라고 해서 구석기 조각품 중에 물건으로 보면은 비너스상이 구석기의 예술은 기원전 4만 년 전에서 이렇게 폭발합니다. 폭발한다고 해도 여러 이제 동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젠더가 이렇게 이분되어 있는데 남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건 성기가 있기 때문이고 성기가 발기된 형태의 조각이라든지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남성이라고 쳐주는데 머리가 동물입니다. 이게 반인반수의 남성이 일반 모델인데 그러니까 반인반수의 여성은 없어요. 조각이든 해야든. 그런데 여성은 가슴이 크고 히프가 큰 걸로 이렇게 조각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여성은 반인반수 아니고. 그런데 구석기대에 그 반인반수 여성 조각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리아 김부타스는 신석기보다 구석기가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고 다산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레이버가 그 모델 자체가 너무 쉽게 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왜 여성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대접을 받게 된 걸까? 그거 많이 알아서야. 그거 너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야 별, 땅, 바람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변화무쌍한 빙하기를 넘어가면서도 그 말이 귀 기울여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 책은 그 중간에 노동자, 권력자로서의 여성을 과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여러 우리가 이제 그 인류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공동체에서 책도 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책이던 그 향모를 따오며라는 책을 쓴 그 로빈 윌 키머로도 그 본인 그 책날개 보면 본인을 엄마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시더라고요. 멋지죠? 직업이 그러니까 나의 내 정체성이 엄마야. 그런데 식물학자고 부족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이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그 로빈 윌 키머러의 구글에 뭐 사진이라든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아니, 저런 가모장 계시면 말을 들어야 되겠어. 너무 그 이미지가 그 말을 듣지 그럼 훌륭한데 그 다음에 위대한 나우시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우시카는 나우시카 얘기해도 되나요? 나우시카는 어 가슴이 큰 걸로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그 나우시카를 그리고 나서 미야자키가 비판을 받을 가슴이 너무 크다. 아니 그런 비판을 그래서 그 미야자키가 내가 일부러 크게 그렸다. 많은 애들을 데리고 먹고 키우려는 걸 뭘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갖고 표현을 해야 되겠니? 이거 뭐 쓸까? 만화 영화인데 캐릭터를 뭐 설명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슴을 크게 했다 그런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우시카도 과학자죠. 나우시카도 자기 랩이 있지 않습니까? 랩이 나우시카의 시크릿 가든 이런 걸 치면은 나우시카는 랩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고 풍차고 치고 엄청 바쁘잖아요. 그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그 그레이버가 사람이 힘센 사람 말을 뭐 그냥 듣는데 뭐 설치고 막 이렇게 보기 싫으면은
근데 그거 꼴 보기 싫어 도망간 경우도 그 뒤에 나옵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도망간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거 참아주지 않는다고. 근데 누구 말을 듣는다면은, 그가 지혜롭고, 그가 이렇게, 훌륭한 지적, 영적 능력이 있어서일 거라고 그 주장을 밀고 나가는 아도니스의 정언이었습니다. 책은 전체를 제가 요약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궁금하신 점과 요새 그 농사를 잠깐 적고 계신 유리쌤은 그러면 재배 부분에 어떤 생각이 아닌데 난 이렇게 농사 안 지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뭐야. 이거 좀 어디 설득 좀 해보세요 마이크를. 로, 제가 준비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은경 선생님하고 요걸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챕터마다 양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지금 그 보캐브러리가 심하게 후달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도시에 대해서 뭐 책마다 출연해가지고 보고 또 봤는데도 또 어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좋죠. 뭐 이렇게 낯선 책이니까. 오늘 이 아도니스의 정원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나옵니다. 어딥니까? 네, 게베클리 테페라는 데가 거석이 있었던 도시고, 그 다음에 차탈휘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고대 도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탈휘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것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도니스의 정원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회화를 찾으면 이렇게 꽃이 뭉개져 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자, 문제의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탈휘크라는 이 도시는 그 근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동에 있는 도시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고 이 도시가 인간이 집단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목을 끌었고 집단 거주지가 있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흙을 굽고 다시 가공하고 짓고 이래서 정주를 했다기 때문에 이제 수렵 채집 이러면 움직이는데 식물과 동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집자리가 계속 발견됐다 싶기 때문에 이제 정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1번 처음에 신석기 혁명을 노래를 불렀던 사람 아마 그러니까 재배됐을 것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들어가니까 재배 종이 발견도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탈리크는 여전히 논쟁적인 자리고 유튜브에 뭐 일영상 저영상 찾아도 이게 뭐 농경 시작됐어 이런 영상도 있고 아직 아니야 이런 영상도 있고 논쟁적인 지역입니다. 그레이버는 이 지역을 정주도 계절적이었을 거야. 재배도 조금 했는데 그게 전면적인 건 아니야. 그리고 했다 그래도 본인의 기본급, 잉여가 있다고 해서 권력자가 바로 출연하는 건 아니야. 그거의 예로 가지고 옵니다. 차탈히이크라는 도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요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다는데요. 요게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인근에 흑요석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흑요석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사박물관에 가면 꼭 있는 제품인데요.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는 흑요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터진 화산에서 만들 수 있는, 최근이니까 백두산이 마지막 터졌을 때, 뭐, 이 정도고요. 규슈나 백두산에 그 흑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탈히이크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다고 이 모여 있는 집안에 이 화산도 그려져 있고 지금 이 그림이 세계 최초의 어, 도시화입니다. 하하, 지도랄까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암벽화나 그림의 회화의 역사에서 동물이 아니고 그냥 시티를 그렸다 이런 걸 유명한데 집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연물인데요. 이런 집을 지었다 안 지었다 어,
합니다. 제가 너무 그림을 못 가지고 왔네요. 요 차탈히크라는 요 도시에 이렇게 이제 아까 멀리서 보면 그런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그 유적지를 연구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렸고 이게 뭐냐면 자 정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 정주, 관리, 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곡식을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는 반드시 토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법칙도 있어요. 저장을 뭘 한 흔적이 나와야 된다. 근데 토기는 굽는다 치면은 그 이전에도 굽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 가지로 근데 요 이제 이 차탈 히이크가 찾으면 이거 이제 다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지금 이게 도시인데요. 인구 수는 지금 우리 책에 따르면 5천 명 정도라고 보는 거죠. 5천 명. 그런데 이제 영상이나 찾으면은 뭐 7천, 8천 올라가기도 하고요. 기원전 7,400년 이런데 또 영상에서는 쉽게 반올림 하시잖아요. 만 년 전이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예, 요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광장이 없다입니다. 중심이 없고 도시가 광장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집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사이즈. 보통 2층입니다. 2층이고 실은 지하가 더 있는데요. 지하를 공유지처럼 쓰는 게 아니고 지하도 우리 집 지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대문이 없죠. 문 출입구가 위에 있습니다. 굴뚝이 출입구입니다. 이런 형태 제가 좋아하는 세계 테마 기행 보면은 아직도 여러 군데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지붕으로 내려 산타크로스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고 원래 위로 다 다녔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동을 위아래로 가는데 그레이버는 도대체 여기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좀 하자고 숨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저 계속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버의 차탈 휘이크 포인트는 여기가 평등 사회라는 데 있습니다. 평등인 이유를 그레이버의 책에 따르면은 어 이제 어떤 평등이냐는 설명을 조금 하시다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의 평등한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평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개의 평등, 그레이브가 쓰는 건 두 개의 평등입니다. 하나는 국민국가 모델로 이렇게 20살이 되고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면 국민이다 라는 조건에서 다 똑같은 자들의 평등 말고 그레이브가 좋아하는 거는 성격도 생김도 기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차원에서의 평등. 이게 이제 그레이버가 좋아하는 평등입니다. 이 도시를 그레이버는 그런 모델로 조금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데요. 증거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가 왜 그렇게 왕이 없냐면 아까 이제 중심이 없다, 성소가 없다, 광장이 없다, 공동 제의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공동 제의는 안 하더라 그래도 서로 뭐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제의 말고 또 하나 평등의 이유로 이 사람들은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사유재산이죠. 여기가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주 가족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 피를 나누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논외인데요.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 그 집안의 저장고, 그 집안의 재단, 그 집안의 무덤, 이래서 모든 경제가 가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가 있다 그래도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고, 없다 그래도 집안에서 해결하는 건데, 집에 이렇게 지붕이 붙어 있는 형태고, 이 골목도 없지 않습니까? 골목과 거리. 이 시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독특한 가족화된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좀 했을 거다라고 그레이버가 보면서 이 평등의 가장 큰 의미로 이 무덤을 꼽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무덤. 이 무덤 같은 경우가 아버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보통 한 집을 파면은 그 안에 이제 몇 식구씩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 위에 집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놀랄 게 없는 게 대성당, 바티칸도 무덤 위에 교회지 않습니까? 보통 성소가 그다음에 뭐 이슬람 여행가인 이븐 바투타의 그 항해기를 보면은 이슬람의 그 모스크도 그 근처에다 영묘가 있어가지고 성인들의 묘가 성지랑 가까이 있고 뭐 집안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깔고자 하는 형태죠. 이게 때문에 되게 평등하다고 요걸 설명하면서 저게 공동체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아마 있다면 장례를 좀 도와줬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 그래도 제사장이 있다고도 좀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차타리가 가장 큰 특징은 집안이 너무 음산한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음산한 인테리어로, 어, 음산한 인테리어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커다란 소의 뿔이 있다든지 집안에 엄청나게 큰 소그림이 있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그게 발굴이 됐을 때는 아, 재배소다. 항소다 항소. 근데 실제로 막 연구했더니 아니야, 그게 야생소야. 그 소를 잡는 인간이 작게 그려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농경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어떤 그림은 큰 새가 인간의 머리를 뜯어먹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 농사꾼이 여기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로 정주했는데 수렵에 매우 가깝고 물론 찾으면 재배 흔적이 조금 나옵니다. 이것저것 나옵니다. 그러면은 재배를 조금 하고 정주했는데 농경을 안 한 이유가 뭘까 해서 일반적으로 그 식물을 설득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이런 거 이제 여러 번 얘기해요. 두 번째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윤리적 부하가 문화마다 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많이 걸려 있는 거 보시죠. 외국 여행 가면 저게 가능하다니 나는 이 나라 와도 저건 안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이 차탈리크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그 심리적으로 이게 가축화 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이었을 거다. 그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와 함께 고윤경 선생님 그 부분을 이제 읽을 수 있다고 생각도 어, 해보는데요. 그 길들인다는 것이 어려움, 그거 이제 1차적으로 있고, 여기서 고윤희 선생님이 그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318쪽의 두 번째 문단, 여기에 가축화를 거부할 환경적 장애물이 전혀 없다. 착한 동물이 또 가축화를,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따르면은, 가축화를 하려면 1번 조건이 개가 유순해야 돼요. 너무 재밌으시죠? 그래서 곰은 가축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곰이 영이 길어 또. 안 돼. 걔가 커지는 거 기다리다가 내가 죽어 이래가지고 명도 짧은데 착해야 돼. 요 조건을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게 사슴과예요. 안 돼. 절대 사슴을 인간은 가축을 못 시켰어요. 그 쫓아다니잖아요. 유목한다고. 그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축의 역사를 또 공부하면은 전혀 다른 왜 소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문화적 거부감의 요소가 있었으리라고 추측해야 한다. 이게 압이 많이 있다. 가장 그럴 법한 설명의 후보 또한 가장 뻔하다. 차트위크의 미술가 제이가 시사하듯이 야생소와 멧돼지는 제물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고 아마 누구라도 기억하시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야생 동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압도된달까? 실제로 그 동물 그림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쉽고 위신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걸 길들이게 되면 잃을 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신 앞에서 문단은 사실 나눠집니다. 앞에는 심리적 거부감이고 이걸 길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험한 동물 주위에 온순하고 길들여진 본종이 모이게 되면 남성들의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문단만으로는 충분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 추측은 자, 소를 고대의 야생 형태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간 사회에 피해가 없도록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다음 문장이잖아요. 유지를 누가 했냐면 남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은 지금 그 고은경 선생님이 잘 보신 것처럼 이 문단이 이 장소가 가진 젠더 상보성, 노동의 젠더 상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장입니다. 야생 동물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힘센 동물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의 양식이 사냥이죠, 사냥. 그 다음에 제사. 이걸 했던 게 아마 남자였을 건데, 그걸 다 순치시켜버리면은, 이 남성이,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아, 여자는 그런 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 당연히 그게 그레이브한테는 여성은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보적으로, 이게 배타적 상보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걷어들이면은 남성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 사회 피해가 없도록 계속 야생과 관계 맺는 걸로 내가 이 부족의 떳떳한 남자인데 또 순한 애들이 있으면 젠더 상호성의 남성성의 위축?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이 문단, 그러니까 그레이버 선생님의 한 문단에 저 같으면 세 덩어리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그 넣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레이버 선생님이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말도 그 영어를 제가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라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공부가 되나 싶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저걸 내가 듣고자 하자 듣고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시잖아요. 그리고 책을 너무 빨리 많이 쓰시잖아요. 본인 속도가 지금 조절이 안 되나 봐. 그런 건데, 이게 두 개인데, 자연에 대한 경외심, 두 번째는 그 사회 안에 남성으로서의 위치 문제, 이거 두 개 때문에 재배를 한다는 재배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노동에 순치시키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문제로 바뀌고, 특히 기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우리 핸드폰 다 쓰잖아요. 접근도를 높이는 게 기술의 발달이라면은 접근도가 높다는 거는 애, 어른, 남자, 여자 안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높임말이고 뭐고 다 날아갔잖아요. 관계어가 상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젠더 상보성, 사회의 관계 상보성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거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공교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 이유로 이 차탈 히이크에서는 재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레이버가 좋아하는 평등과는 척도가 없는 차이로서의 동등함입니다. 척도가 없다는 것으로서 평등한 거예요. 범위가 우리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함도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를 이게 그 페이지를 제가 다시 찾지를 지금 못하겠는데 얘가 우리 어떤 얘가 있었냐면은 너무 노래를 잘하는 샤먼과 너무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와 너무 바느질을 잘하는 누구를 어떻게 비교해? 이 셋을 제일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셋은 평등해. 이런 평등입니다. 이거를 자, 왜 무덤이냐면은 이게 다 해석인데요. 차탈휘크는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는 개인 무덤은 안 나옵니다. 이 형태는 안 나옵니다. 공동묘지 형태예요. 죽으면 다 같이 무덤, 따로 살아도. 지금 우리 같이 묻히죠. 집에 못 묻히죠. 이게 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나라에서 문화에서 죽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어디 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장례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연구실에 묻어주세요 이러면 그게 에비뉴일에서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차탈리크는
우리 집은 이렇게 묻는다예요. 내 집에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친구 묻기 때문에 이거 허락을 안 받아. 이거 자체가 그, 이게 단독자는 아니죠. 근데 그 집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고유함을 인정한다라고 그레이버가 해석합니다. 공동묘지가 없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서 이렇게 아도니스의 정원, 어, 다음 주도 이게 지금부터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셔서 다음 주도 양이 정말 많고 그 다음 주는 양이 더 많고 그 다음 주는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그런데 잘 우리가 따라가면은 되고요. 그래서 신석기 감호장이제 303쪽의 하이라이트니까 신석기 감호장제라고 하고 어, 김부타스는 큰 역할이 306쪽에 그러니까 이런 차탈 힐크 모델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부와 지위의 차별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여성들과 남성들은 동등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감호장을 정말로 이제 신석기 혁명을 비판한 사람들은, 구석기는 진짜 감호장제야. 정말 엄마가 얼마나 다정하게 애들 돌보는 멋진 거였을 건데, 그 감호장을 좀 더 생각해봐 라고 해서 감호장에 대해서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314쪽에, 이게 이제 기현쌤 질문이신 거죠. 314쪽에 평등주의 부분이 있는데요. 314쪽에, 4쪽에, 그렇다면 차탈휘크는 평등주의 사회였는가? 이렇다 할 요겁니다. 자의식적인 평등주의적 이상향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 말 너무 이렇게 자의식적인 이상이 없다. 요거 자체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되게 괴롭잖아요. 내가 뭐 나이가 지금 사자 달고 육자 다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냐. 이게 되게 힘들죠. 내가 이건데 이것도 이런 게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공통의 그 어떤 표상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술, 건축, 물질 문화에서 균일성에 대한 관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차탈리크가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유적지를 까면은 집집마다 데코가 달라. 음산하게. 우리는 다 아파트 사는데 다 LG TV, 삼성 세탁기, 전화만 그렇습니까? 뭐 그런데 여기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남이 뭘 차든지 둘렀든지 타든지 그런 평등과 다른 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또 빈부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뭐 많이 가진 애들이 있고 자 그중에 흑유석 같은 게 특히 많이 발견되면 잘 산다고 볼 수는 있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문단의 밑에서 열쇠 줄 특권이 있는 주택층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긴 해. 예를 들면은 차탈히크는 단이 있어요, 단이. 약간 높이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의 오이도 맞죠, 서쪽에. 오이도 박물관에 가면은 한반도 신석기 집 모양을 이렇게 축소해 있는데 거기 단이 있습니다, 단이. 그 안에 뭐가 올려져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조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위계를 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위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지만 그 특권들이 걔들끼리 그룹을 이룬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랜덤하게 발견이 되나 봐요. 이제 장식이 좀 가한데 이 집은. 어딘 또 안 없네 이런 정도겠지. 근데 그게 취향의 차이인 거예요. 취향이랑 또 이렇게 세련됨과 투박함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작은 집 젠더 관계의 문제에서는 대칭성 적어도 상호 보완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페이지 아주 중요하네요. 기현쌤의 질문과 함께. 첫 번째로 균일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예 1번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기준을 갖지 않고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뭐라 하면 뜨문뜨문 동네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두 번째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로서의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보를 이룬다. 이 문단을 한 문단 안에 많이 쓰셨네요. 일반적 차이, 가장 큰 차이로서의 상보성, 요런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현 쌤 질문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레이버의 평등은 상보라는 개념을 놓칠 수 없는 걸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단의 첫째 줄 이상향, 균일성 이거는 상보할 상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이거는 그냥 개념을, 평등에 대한 그 공부를 하기에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거는 저지대 비옥한 초승달, 고지대 비옥한 초승달, 양쪽에서 고지대일 경우에는 해골에 관심이 없고, 저지대일 경우에는 해골을 막 조개를 붙이고 막 씻고 온갖 장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간지대 역시 발견된다. 그래서 농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하면서 저는 334부터 339 요까지가 이렇게 이제 크게 접었는데 과학자 여성에 관해 아니 너무 좋았어요. 과학자 여성에 여성을 아니면 그 우리가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거에 그는 그 지혜롭다, 연구자다. 연구실이 따로 있다. 이런 게 좋네요. 그래서 과학자 여성에 대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레비스트루스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저작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면서 333쪽에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던 페이지는 333부터 340인데요. 그거를 읽고 오늘 제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의 밑에 셋째 줄, 제발 그래 하자. 자, 그런데 정말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안 던진 게 아닐까? 그래서 334 그리고 금단 열매 생각해봐. 열매 자체가 누가 문제가 된 거야? 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여성의 기여분을 생각해야 된다. 34 그 밑에 선사시대의 증거가 거의 없는데 여성과 그 식물 지식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깊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식물을 기초한 지식이란 여기서부터 아주 좋더라고요. 이, 이 책도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번역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식물을 짜는 것과 이렇게 그 기압 패턴의 식물을 짜는 것이 지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 또 인류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식물을 기초한 지식이란 단순히 식물을 다루어 식품, 향료, 의약품, 염료, 독약 등 많죠. 이것도 너무 좋죠. 독약도 있어, 독약도. 그래서 생활로운 방식만이 아니다. 섭리의 바탕을 둔 공예, 산업의 발전, 더 추상적인 지식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 다음에 직물 짜고 제빵 그물 멍석 밧줄 식용 식물의 재배와 나란히 이게 집하고도 건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집이 빠졌는데요. 뒤에 이제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집도 식물 그 갈대를 가지고 짓죠. 갈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은 정말 주역이었을 거야. 336 길들임이라는 단어 위에서 넷째 줄에 이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를 좀 그냥 좀 주의해서 쓰자. 그 다음 문단에 식물학을 또 이게 그 domestication을 쓸 때 막 이렇게 뭐 100평 이게 아니고 우리 기현 쌤이 쓰시는 뭐 앞마당 아닌가요? 기현 쌤 100평 꾸리는 거 아닌가? 제가 안 가봐서 아무튼 뭐 그냥 상추 두 마리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닐까? 뭐그 정도로 생각해서 길들임이라는 걸 갖고 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337쪽 첫 번째 길들인다는 걸 진짜 생각해봐라. 설득이다 설득. 해주세요. 어쩌면 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과학 레비스트로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338, 339 이제 못하는 게 없어. 화독하고 단열재, 집 이렇게 과학자 여성을 다 하면서 여기서 중간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 그 재배하는 것 중에 선생님들 그거 기억나시죠? 반달 돌칼이라고 반달 돌칼이라고 하면은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관에 청동기, 한반도는 청동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신석기 박물관에 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배면은 사실 알이 덤이고 이 줄기가 핵심이었을지도 몰라. 전 이것도 헛다 깨는 생각이었어요. 알보다 줄기가 쓸 일이 더 많고 막 짜고 이렇게 올리고 꾸미고 뭐 바구니 뭐 바쁘니까 그게 더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걸 그러니까 어떤 애가 대가 되게 좋은가 봐. 걔를 계속 대를 걷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설명에 재배가 얻어 걸렸다. 이렇게 끝나고 있네요. 제가 여기 여신상이 나와가지고 기현 선생님이랑 지난주에 한반도에도 여신상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차탈 휘이크의 여신상도 사이즈가 크지 않을 건데요. 안 클 것 같아요. 근데 한반도는 요만해요.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이게 우리가 간 울산 어디더라? 울산 시남리입니다. 시남리. 시남리 울진 울진, 맞죠? 시남리. 네. 울진 시남리 시남 초등학교 맞나요? 그 초등학교 앞마당인지 뒷마당인지 나왔대.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건 살 수는 없는데 그 신암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진품이 어디 있을 건데 그래서 급히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품을 확인하고 왔는데 진품은 다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요만해 요만. 근데 역시 가슴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야 진짜로 진짜 너무 작았어. 할머니인지도 알 수가 없네. 그리고 그레이버 선생님의 이 분석 중에 아마 다 보시긴 하셨겠지만 유물이 뒷면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이 책 너무 좋았어요. 보통 유물을 앞면만 소개하거든요. 뒷면을 봐야 돼. 그래서 한반도에도 이 돌가가 그게 뭐였는지 하여튼 막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주 작은 게 있으면 중앙박물관 7월 4일 맞나요? 7월 4일 금요일에 제가 그 미니 답사를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입구부터 즐겁게 해드릴게요. 제가 즐겁게 제가 즐겁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너무 길게 했는데요. 네,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거는 책을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 1장부터 10장이 있다.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제일 경우에 챕터 7, 뭐 저 주제일 경우에 챕터 5. 그런데 그레이퍼 선생님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셨을까? 이렇게 전체를 보려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탈힐크라는 그 도시가 나는 난데하고 뜨문뜨문 사는 게 아니고 그 모델 좋네. 지금 지영 쌤 말씀드리니까 그 모여 있잖아요. 그 동네가 그 위로 지붕을 건너다니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 후기를 이걸로 쓰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고 나는 내 아버지 무덤 내 발밑에 깔고 자고 남의 아버지는 난 모르고 이러더라고 하더라도 지붕으로 다 연결되면서 그레이버가 도대체 그 비좁고 창문도 없는 데서 있을 수 있을까 싶다고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레이버 책에 이런 재미가 있네. 이 말이 비꼰 거야, 칭찬한 거야, 뭘 그렇게 아까 이렇게 정은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거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있고 내가 이 개성을 떠받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의식되는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마을 아니라고 도시라고 해야 된다고. 요것도 인상적이어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소위 상대주의는 사실 절대주의지 않습니까? 이 자격에 들어와야 자격의 문턱을 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 동일성에 대한 욕망이 있는 상대주의랑은 다르지만 이 도시가 좋네요. 차탈리크라는 도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시죠? 낮으로 밤으로 밤에 놀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입문세닷컴에서 만나요.